너 두 개 있는 거 아니야? 어? 아니야 나 안 할게. 뭐가 왜? 뭐가? 야, 새 책으로 새 마인드로 새롭게 출발하는 앞에 개념이 하나도 필요 없는 3, 4단원을 출발하겠습니다. 3단원과 4단원은 앞에 거에 대한 사전 지식이 1도 필요 없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분명히 얘기했지만 잘 들으세요. 새 책 들어갈 거고, 새 책에서 제일 잘하는 건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시려면 국어를 잘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국어를 잘하시면 되는데, 경우의 수는요, 여러분들이 그나마 지금 고딩이잖아.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걸로 나누어서 보자면, 이 친구는 직접적으로 수능 연계범위죠. 몰랐지? 여긴 직접적으로 수능으로 연계됩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연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3학년 가실 때 여기 처음부터 다시 하시는데, 복습을 다시 하는데, 3학년 때 복습을 하고, 그래서 인화여고 애들은 그때 들었을 거예요. 2학년 애들이랑 왜 내가 묶어서 수업했을 때 왜 여기를 나갔는지를 그때 내가 2학년 애들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3단원은요, 다른 단원과는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2학년 때까지 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1도 연계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다이렉트로 확률과 통계로 연결이 되고요. 이 확률과 통계에서 이 친구를 왜 처음부터 다시 다뤄야 되냐면, 확률과 통계는 진짜 말 그대로 확률을 구하고 통계를 계산하는 거야. 근데 통계는 어차피 중학교 거에서 배우는 삼포도, 그 다음에 대표값,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는 다시 해야 돼, 거기 가서.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하는 거에서 가는 거니까 통계는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했을 때 문제는 이 확률이 문제야. 이 확률이 다 경우의 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의 수를 되게 치사하게 여기 거부터 다 끌고 와서 경우의 수 만들거든요. 니네 교육과정은요, 특히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원수열이 또 빠졌어요. 더 없어요. 너네는 외워야 될 게 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걸 더 끌고 와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야. 그래서 여러분들 3학년 때 내신 가시면은 오히려 이거 왜 냈어? 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의외로 1학년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실 때 잘 해두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실 때 잘 해두시는데, 확률과 통계를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는 경우의 수는요, 일단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원입니다. 왜냐? 나도 틀려요. 가끔씩 틀려요. 나 오늘도 너네 거 미리 풀다가 하나 틀리고 왔어요. 진짜로 나도 가끔 틀려요. 왜냐? 나도 국어를 잘하지 못하니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나도 국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국어를 못하면 틀려요. 근데 나는 그래도 너네보다 확률과 통계를 고3 거를 더 많이 봤을 거잖아요. 나는 작년까지 고3을 했으니까. 항상 난 작년까지 고3을 이 학원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고3을 했었으니까 확통은 나의 나와버리거든요. 개꿀잼이에요. 그래서 확통은 뭘 궁금해 임마. 뭘 궁금해. 그거 맞춰서 내가 너보다 위다 그거 하려고 그러지? 자, 여기 보세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몇 번 틀렸는지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보았을 때 내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이 확률과 통계는 내가 3학년 것도 다 분석을 하고 수능 것도 다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 나중에는 수능 문제도 풀 겁니다. 왜냐? 여기 단원이 2020학년도까지는 수능 실제 범위였어요. 수능에 나왔었던 범위였고, 수능 고3 범위에 있었다가 얘가 다시 1학년으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들 전 교육과정에서. 그때는 2학기 때 나왔기 때문에 그때 2학기 때 다뤘던 모든 내용들이 나오므로 약간 여러분들 그 전 교육과정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몇 개는 또 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몇 개는 또 빠지고 제외하고 없애고 하다 보면 니네가 지금 실제로 하게 되는 여기 순열과 조합이라는 이 경우의 수라는 단어는 결국 못스러울 수밖에 없냐면 중학교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학교스러운 단원이기 때문에 그냥 중학교 때 했던 거를 다시 한 번 더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나는 개념은 되게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뭐 따로 여기 옆에다가 적을 것도 없고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딱딱딱딱 하고 개념은 그냥 되게 빠르게 넘어갈 거거든. 그리고 나서 내가 너네한테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얘는 개념 없어. 진짜 개념이 없어. 공식 몇 개만 외우고 끝이야. 그럼 진짜 뭐냐면, 문제를 통해서 어떤 공식을 그대로 끄집어낼 것인지를 정확하게 떠올리고 그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 법을 좀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건 다 중학교 때 한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하셨던 내용 그 자체, 그
잡채고요. 중학교 2학년에서 배우지 않았던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유형 10개가 있는데 다 나가진 않아요. 한 5번 정도까지 나오고 끝낼 건데 5번 정도까지의 유형들은 모두 다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때 만나신 유형들입니다. 알겠죠? 새 책 피시면 돼요. 새 책 3쪽입니다. 그래서 새 책 3쪽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면 그래서 사건과 경우의 수인데 이거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사건이 뭐냐 경우의 수가 뭐냐 저런 거 물어보는 건 중학교도 안 물어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건 중학교도 안 물어보니까 그냥 그런 거보다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억하실 거는 첫 번째 뭐냐? 합의 법칙입니다. 근데 합의 법칙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뭐를 기억하시면 되냐면 동그라미 여기 더한다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구하는 연산자는 2개밖에 없어요. 그 연산자 2개 중에 첫 번째는 더한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면 돼요. 더하기는 언제 쓸 거냐? 그것만 알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더하기는 언제 쓰냐? 포인트 밑줄. 두 사건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얘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위에다가 적어줄 건 나의 방식으로 다시 한 번 더 정의합니다. 형처리의 방법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안 줄 때라고 한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도 다른 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런 거를 쓸 때. 그러니까 서로가 완벽하게 아예 동떨어져 있는 관계일 때는 더하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의 다른 말은 이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영향권이 아닐 때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영향을 주지 않을 때는 그때는 그냥 뭐 하면 되냐면 더한다요.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제발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또는 나왔다고 설레가지고 또는이면 더하기지 이렇게 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 고등학교 문제는요. 중학교 문제가 아닙니다. 또는으로 대놓고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냥 상황을 자연스럽게 녹여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서로에게 영향권이 있는가? 그러니까 얘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완벽하게 독립적인 개체인가? 그거를 문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또는이란 단어를 안 줍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또는 보고 설레가지고 에헤헤 더하기. 그 짱난다 이거.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하지 마.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영향권이 없을 땐 더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예를 통해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밑에 EX로 할게요. 개념은 이게 다야. 더한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없잖아 뭐가.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쭉 가볼게요. 봐봐. 같이 이해하면서 봐봐. 알겠지? 자, 나 지금 현재 집에서부터 어디까지 갈 거예요? 지금 여기 문제를 보니까 집에서 어디까지 갈 거예요? 학교까지 갈 겁니다. 그래, 나 등교할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나 등교할 건데 이렇게 가야 되겠지 얘가. 이렇게 뚜뚜루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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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go! 학교를 향해 출발하고 가겠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물론 너네는 에휴 이러고 가겠지만 괜찮아요. 학교를 신나서 가는 사람. 학교에서 맨날 생기는 이벤트에 설레서 가는 사람. 급식 그러니까 급식 떠올리면서 가는 뭐 그런 이제 신나면서 눈누나나 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때 집에서 학교까지 갈 건데 잘 봐. 버스 몇 개 있대요? 버스가 3개 있다고요? 그치? 잘 봐. 버스 6개 있고 지하철 몇 개 있어요? 그치? 지하철 3개 있대요. 야, 교통 좋아요. 학교까지 가는데 1개 고등학교 주제에 버스 6개에 지하철 3대가 다닌대. 야, 3개 노선이 다닌대. 멋있는 학교예요? 자, 여기까지는요. 역세권이죠. 내가 내년에 갈 곳. 자, 여기 보세요. 뭐? 나도 이제 이사 가야죠. 내년에 이사 갈 곳. 자, 여기 보세요. 난 역세권으로 갈 거예요. 무조건. 자, 여기 보세요. 뭐? 신혼집은 아니에요. 나 혼자 살 집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조금만 버텼다가 공부하다가 신혼 싸면 난 그냥 내년에 아파트로 갈 건데. 자, 여기 보세요. 난 내년에 아파트로 갈 건데요. 자, 보시면 집에서 학교까지 갔을 때 그러면 내가 둘 중에 하나 골라서 가는 방법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잘 봐. 얘 아니면 얘를 골라야 돼. 지금 상황이. 그럼 너네가 지금부터 이해해봐야 되는 건 이거야. 내가 버스 골랐어요. 나는 오늘따라 뚜벅이가 좋아. 그래서 나는 버스를 골랐어. 그럼 내가 버스를 골랐다고 해서 지하철이 갑자기 조영철이 지하철을 안 탔다고 아! 파워! 이래? 안 하죠. 내가 뭐라고. 그쵸? 여기까지는요. 반대로 내가 지하철을 골랐습니다. 그럼 버스가 조영철이 안 탔다니 버스를 선정을 해야겠어 하면서 오늘 휴업 뭐 이런 거예요? 안 하잖아. 다시 한번 뭐냐면 내가 뭘 하나를 고른다고 한들 다른 거에 심각하게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지. 그러니까 뭐야? 내가 뭐 하나 골라도 다른 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럴 땐 그냥 더한다고 아니면 곱한다고? 더한다지. 그래서 이건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버스랑 지하철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버스 6가지, 지하철 3가지죠. 어차피 하나만 타고 가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버스 6대 중에 1대, 지하철 3대 중에 1대인 거잖아. 그럼 이렇게 하나씩 골라서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의 수를 마지막 더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마지막은? 이거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곱하면 돼? 더하면 되겠지. 영향권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게 정답입니다. 몇 가지야, 정답? 그러니까? 그래서 정답 9가지.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정리하시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답은 끝났습니다. 경우의 수는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 한다 해서 다른 거에 영향이 없으면 더하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각해주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다음 밑에 거 한 번 더 볼까요? 그러면은 더하기 말고 두 번째 연산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얘기할 두 번째 연산은 바로 뭐냐면 곱하기입니다. 똑같이 동그라미 그러면 곱하기는 뭐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요. 곱하기 일단 동그라미 하시고 곱하기는 동그라미 하시고 곱하기 동그라미 하시고 곱하기는 어떨 때 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자 그냥 밑줄 칠 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이거를 서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서로가 서로의 영향권에 있는 경우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연이어져서 같이 발생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가 될 수도 있냐면 이거를 함으로써 다른 거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밥 메뉴 고르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니네가 메인을 뭐를 고르냐에 따라서 밑반찬이 달라지지. 그런 것들처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서로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경우를 잡아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영향권 안의 경우 얘네들을 싸잡아서 나는 지금부터 이때는 곱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의 연산자는 2개밖에 없습니다. 곱한다, 더한다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간혹 빼기가 나오는데 빼기는 뭐 하냐면 겹치는 거 뺄 때만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이건 뭐야? 빼기도 거의 안 나온다요. 나누기는 애초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니네가 경우의 수를 접근을 시작하잖아? 그럼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연산은 2개밖에 없다야. 다시 그럼 연산 뭐하고 뭐밖에 없다? 더하기 아니면 곱하기야. 알겠어? 더하기 아니면 곱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누고 자빠지지 말라고. 나중에 기호 배우면 나누기가 있는데 그것도 곱하기의 일환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걔네 곱하기의 일환이니까 그렇게만 단순하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 지금 여기까지. 됐지? 그럼 여기까지 딱 하면 바로 얘기합시다. 대표적으로 이런 게 곱의 법칙을 써야 되는 경우입니다. 5종류의 햄버거와 3종류의 탄산음료 중에서 햄버거랑 탄산음료를 각각 몇 개씩 사겠대요. 지금 보니까 햄버거, 탄산음료 각각 몇 개씩 사는 경우. 그러면 햄버거랑 탄산음료는 서로가 서로의 영향권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지금 여기서 문맥으로 딱 이해해보면은 들어가지. 어떤 햄버거 골랐냐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한우 불고기 버거를 골랐어. 그럼 뭐가 땡기겠어? 뭐 환타가 땡기는 사람이 있고 콜라가 땡기는 사람이 있고 즉 버거를 뭐를 골랐냐에 따라서 음료수가 결정이 되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잖아. 요거 버거 골랐다 해서 음료수는 내 맘대로. 뭐 물론 그것도 맞긴 맞는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서로 영향을 서로의 시너지를 생각하면서 고르는 경우가 일반적일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되니까 이럴 때 그럼 햄버거 하나 골라요? 몇 가지예요? 그래서 햄버거 하나 고르는 경우에서 몇 가지? 햄버거 하나 고르는 거 5가지. 탄산음료 하나 고르는 경우에서 몇 가지를? 3가지를. 같이 고를 거야? 아니면은 따로 고를 거야? 같이 고르죠. 영향권에 있다는 얘기가 같이 고른다는 얘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같이 고를 거니까 곱할 거야? 더할 거야? 끝. 그래서 정답 몇 가지가 되는 겁니까? 15가지가 되는 거예요. 감은 잡히지. 얘네들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개념은 이게 답니다. 오늘 싹 다 이거예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싹 다 이거고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대표형 1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거는요. 전반적으로 적으실 게 없습니다. 진짜 적으라는 거는 봐봐.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아예 그냥 진짜 힌트 줄 것들이 몇 개 있는데 힌트 줄 때만 적으라고 할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힌트들은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인데 과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거를 기억을 안 하고 있는지를 내가 체크하면서 개념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앞에 보세요. 봐봐. 경우의 수를 푸는 기본적인 첫 번째 방법은 제발 뭐 하냐면 문제 좀 읽어. 알겠니? 니네가 의외로 제일 못하는 거. 문제 안 읽기. 잘하죠. 문제 안 읽기를 진짜 많이 하시는데 문제 좀 읽어. 왜?
얘는 진짜 다른 거랑은 다르게 문제에서 모든 정보를 다 줍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 좀 읽어.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뭐의 배수 또는 뭐의 배수 찾는 거야? 지금 보니까 첫 번째 뭐의 배수 찾으래? 그치. 첫 번째 6의 배수 찾는 거야. 적지 마. 두 번째 뭐의 배수 찾는 거야? 9의 배수 찾는 거야. 근데 문제는 6의 배수랑 9의 배수 찾을 거야. 근데 나는 숫자 몇 가지밖에 안 줬어. 72까지밖에 안 줬지. 그럼 첫 번째 질문. 72까지의 숫자 중에서 6의 배수의 개수 세는 겁니다. 그러면 72가 딱 되려면 6에다가 얼마 곱하는지만 알면 개수 찾기 편하지. 맞아요? 그럼 얘 몇 개야? 12개 있지. 그럼 얘 몇 가지냐면 12가지 나와. 끝! 이게 끝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72까지의 9의 배수죠. 그럼 얘는 몇 개 나와요? 8가지 나오니까 여기서 끝났지. 끝! 맞아요? 그럼 얘네 둘은 서로의 영향권이 되니까 아니면 안 되니까? 각자 뽑고 땡이지. 얘 아니면 얘지. 맞아요? 얘 한다 해서 얘가 서운해하고 그런 거 아니지. 그러니까 더한다 곱한다? 끝이지. 근데 뭐야? 이러면 얜 틀려요. 왜? 이렇게 세보면 중복해서 세는 게 생겨 아니면 안 생겨? 생겨. 중복이 생겨. 뭐의 배수들? 3의 배수들은 더 많은데 얘보다? 3 말고 뭐의 배수가 겹쳐? 1의 배수는 다 돼요. 6과 9의 공배수들이 있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세 번째 6과 9의 공배수를 찾는 거야. 그러면 얘네 공배수를 찾을 건데 그럼 이거 공배수 구하는 건 사실상 뭐의 배수 구하는 거랑 같아요? 이거 중1 때 배우는데? 초5 때도 배워요. 뭐의 배수 구하는 거랑 같아? 기준이 뭐라고? 맞아. 그거 뭐로? 맞아. 최로 시작하는 거 맞아. 최소 공배수예요. 최대 공배수는 없어요. 최대 공배수는요. 최대 공배수 있어요. 무한. 개 많아요. 알겠죠? 최소 공배수. 그러니까 얘네 6과 9의 공배수는 실제로 최소 공배수의 배수 찾으면 되거든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니네 6과 9의 최소 공배수 찾아봐. 누구야? 그치? 얘 6과 9를 이렇게 3으로 나누면 얘 2, 얘 3. 싹 다 곱한 게 최소 공배수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 18. 얘거의 배수를 찾아줘야 돼. 그럼 최소 공배수 18의 배수는 몇 개 있어요? 72까지. 또 몇 개 있지? 4개? 4개 있죠. 18 곱하기 4 하면 72니까. 맞아요? 그래서 죽으려고 저기 지금 핸드폰을 만지고 있네? 인스타를 보고 있어? 감히? 이 지금 현재 이 중요한 이 시기에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야? 죽으려고. 핸드폰이 왜 켜져 있어? 이렇게 하면 여기 주변이라. 빨리 안 봐? 자, 그럼 여기에서 얘 4가지가 나오니까 그러면 봐봐. 겹쳤지? 그럼 겹치는 거 더한 거에서 빼줘야 돼? 안 빼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뺀 게 답이야.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가 돼요? 정답 몇 가지? 16가지. 끝! 이렇게 찾는 겁니다. 케이스 이렇게 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일일이 세는 게 기본인데 그 일일이 세는 거의 기본은 이렇게 잡는 겁니다. 2번 한 번만 보고 화배 법칙은 한 번에 다 보여드린 다음에 연습을 좀 시키겠습니다. 알겠죠? 2번 가볼게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봐봐. 어렵지 않아. 다 어렵지 않아. 다 똑같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 같아. 잘 봐. 잘 봐. 여기까지 현재 괜찮죠? 갑자기 난이도가 많이 내려갔지? 편하죠? 유리 좀 편하지 그래도. 난이도가 많이 내려갔지 여기는. 그쵸? 유빈아 난이도가 많이 내려갔지? 네. 아니야? 자, 여기는 전략 같은 거를 알려드리고 사실 이거 문제 여러분들 처음 봐요? 아니면 이거는 좀 여러분들 예전에 좀 본 적 있어요? 전략 같은 거만 좀 알려드리고 넘어갈 건데 이거는 본 적이 있다 없다? 있을걸?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다 나왔었던데? 시험 문제. 실제 시험 문제 이거 다 나왔던 문제던데? 자, 여기 보겠습니다. 중2 때 다 나왔던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1번. 자, 첫 번째로 얘기할 게 방정식의 해거든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방정식의 해는 어차피 여기 있는 요 문자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도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면 성립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방정식의 해는? 성립. 그러니까 숫자 다 때려 넣어도 오른쪽에 있는 숫자 10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게 방정식의 해인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요거를 딱 보는 순간 느낌 오지 않아요? 1번 문제의 개수를 세려면 얘네 다 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거를? 이걸 어떻게? 1차식인데? 얘는 정답이 없어요. 다 노가다해야 돼. 일일이 찾아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 노가다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제 내가 너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입니다. 노가다는.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적게 하는 게 좋아요? 적게 하는 게 짱이거든? 그럼 노가다를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만 기억해주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합시다. 잘 봐. 그럼 나는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10이야. 노가다 진행할 거야. 근데 노가다를 진행하려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좀 많이 커지는 것부터 채워넣는 게 낫냐? 아니면 인풋과 아웃풋이 똑같은 애부터 채워넣는 게 낫냐? 똑같은 애부터 채워넣으면 개수가 많아지니까 별로거든요. 보통 아웃풋이 훨씬 더 커지는 애들부터 하나하나 집어넣는 게 좋아요. 됐어요? 그럼 이거야. 1 넣었는데 얘는 1 넣으면 2 나오고 얘는 1 넣으면 3 나오고 얘는 1 넣으면 1 나와. 그럼 여기서 결과가 제일 큰 거는 여기 셋 중에 누구야? 3Z가 제일 많이 크지. 다시 뭐야? 얘부터 나오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하나 기준 잡고 또 다른 거 기준 잡고 그랬을 때 남은 거 하나 알아서 다 찾아.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기준은 얘가 1번이면 돼. 문제에다가 표시는 해도 돼요. 문제에다가 힌트 정도는 표시해도 돼. 그래서 여기에서 1번이고 얘가 왜냐면 결과가 훨씬 더 커지니까 노가다의 개수가 줄어들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노가다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기서부터 집어넣는 거고 그러면 봐. 그럼 나는 Z는 자연수지. 가장 조그만한 숫자가 얼마겠어요? X. 아니지. XY 빼고 XY, Z는 싹 다 뭐라 그랬으니까? 자연수잖아. 그럼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애부터 하나하나 넣겠지. 그럼 제일 작은 자연수가 얼마일까? 1이잖아. 그럼 뭐부터 집어넣으면 되냐면 1. 그래서 첫 번째 Z에 1부터 집어넣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했냐? 그럼 1 넣잖아? 그럼 얘네 그 나머지 두 개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 3에다가 1 곱해주면 되죠. 그럼 3 곱하기 1 해주면 얼마니까요? 3이니까 그래서 여기 더하기 3에서 나는 얘가 얼마가 되냐면 12 돼. 이렇게 하면은 x 더하기 2y가 얼마가 된다도 나오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보통 x 더하기 2y가 그래서 나는 10 빼기 3이니까 7 여기까지 잡아주면 보통 2개 정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문자 2개 정도 되잖아. 이건 노가다를 해봐.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노가다도 순서가 있어요. 노가다도 형과 아우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노가다도 위아래가 있어요. 그럼 누구 먼저 해주는 게 맞다고? 지금 2y, x 중에선? Y. 얘가 짱이라고. 얘가 그나마 개수가 적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부터 얼마부터 집어넣으면 돼요? 1. 그럼 얘 1이면 x 얼마 되는데? 5지. 맞아요? 노가다는 거니까. 여기 y 대신에 2 집어넣으면 x 얼마 되면 돼요? 3이지. 제 3 집어넣으면 얼마 되면 돼요? 1이고 4부터 되겠니? 이렇게 보면 안 되지. 그럼 뭐야?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가 순서쌍이고 Z는 1이라는 조건을 이미 깔고 가니까 그냥 얘네 개수만 세면 돼요. 몇 개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경우의 수? 얘 3개예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Z가 얼마일 때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Z가 2일 때 집어넣을 수 있죠. 다시. 그럼 나는 x 더하기 2y를 잡아주고 거기에 나는 3 곱하기 2 해줘서 나오게 되는 더하기 얼마가? 6이니까 여기 6까지 잡아준 게 10이다. 이거 풀어주면 되겠네.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넘어가니까 그럼 나는 x 더하기 2y 잡아준 게 4만 되면 되니까 똑같이 노가다 하는 거는 편할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개수 하나밖에 안 나올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뭐가 되는지 니들이 찾아보시고. 오케이? 그럼 세 번째. Z3부터 집어넣으면 돼요? 얘는 안 돼. 왜? Z3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얘가 x 더하기 2y에다가 3 곱하기 3에서 나는 9를 더한 거고 그 9를 더한 게 10이거든? 그럼 얘가 넘어가니까 x 더하기 2y가 1인데 둘 다 1 넣어도 얘는 최소 3이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1 만들 수 있는 건 자연수 중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야? 얜 폐기야. 답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부터는 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얘보다 큰 건 다 안 될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야? 여기서 답 내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직 단단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끝. 이게 답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노가다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가다를 하실 때는요. 그냥 뭐 하면 돼? 뭐만 있으면 돼. 노가다는 실제로.
노가다는 뭐만 있으면 다 풀려? 아니지. 끈기와 노력.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끈기와 노력과 그리고 그거를 무조건 답을 내겠다라는 굳은 의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그 굳은 의지를 가지고 풀 때 제일 많이 노가다는 게 좋다 아니면 제일 적게 노가다는 게 짱이다? 무조건 적게 하라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무조건 케이스를 확 줄이라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케이스 무조건 줄이는 거에만 집중하면 돼. 야, 확률과 통계는요. 이게 제일 최선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내 설명이 되게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제일 최선이에요. 그나마 나는 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됐죠?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가려면은 그냥 하나하나 세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됐지? 수능과 조합할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건데 여기는 그래도 너네들이 중학교 때 했다라는 전제하에 아예 맹탕은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내가 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그냥 쫓아오실 수 있죠. 이 정도까지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서 보면 되고 그럼 봐봐. 저게 부등식으로 바뀌었지. 그럼 부등식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니면 안 돼요? 그냥 방정식처럼 하면 돼. 나 원래 이거 부등식 안 해줬어. 근데 니네 선배들 중에 방정식은 잘 푸는데 내가 방정식만 해주고 부등식 안 해줬더니 부등식 보자마자 저게 뭐예요? 저거 어떻게 풀어요?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답답해서 내가 이번부터 부등식을 넣었습니다. 지금 2학년들 말고 그 전부터 그랬어요. 됐죠?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부등식 넣었으니까 잘 보시면 부등식은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럼 똑같이 그냥 등호가 뭐로 바뀐 거야? 부등호로 바뀐 거야. 다시. 그럼 값이 하나로 나와 아니면 여러 개가 나와? 여러 개 나오거든? 그 여러 개만 세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유리 알겠지? 로그아웃 하지 말고. 로그아웃 하지 말고. 로그인. 다시 로그인 했죠? 로그인. 여기까지 됐죠? 설마 이것도 안 듣고? 여기는 로그인 했었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그럼 봐봐요. 자, x 더하기 2y가 4보다 작거나 같다고 여기 문자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누구 하나만 채우면 끝나. 근데 만약에 부등식의 범위인데 얘가 문자가 3개인가 4개잖아? 그럼 언제까지 채우면 되냐면 하나가 될 때까지는 숫자를 다 정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는 문자 하나만 정해주면은 하나에 대한 범위가 나올 거니까 거기서 그냥 순서상 찾으면 끝입니다. 알겠지? 그럼 얘 골라. 어디부터 채울래? 그치. 얘부터 채워야 가지수가 적겠지. 그럼 얘부터 채우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쟤 x, y는 뭐래요? 자연수래요? 의미 아닌 정수래요? 그치. 밑줄. 이게 포인트야. 음하정. 너네가 알고 있는 요하정의 또 다른 버전입니다. 미안해. 요하정, 음하정. 미안해. 이거 많이 나와요. 수능에서도 되게 많이 나와요. 음하정. 됐죠? 이 음하정은 뭘까요? 의미 아닌 정수를 얘기하는데 그럼 의미 아닌 정수는 몇 이상의 정수를 얘기하는 걸까? 0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만 아니면 된다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실제로 가장 작은 숫자가 0입니까? 1입니까? 0이죠. 그러면 나는 여기 y부터 채울 거니까 첫 번째 y가 얼마일 때부터 채우면 됩니까? 그치. y가 0이야. 다시 그럼 얘 0 집어넣으면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 순서상 나와버렸죠. 문자 하나니까. 맞아? 그럼 얘 몇 개 나오겠냐? 4개야. x개수만큼 나올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상 하나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문자 하나의 범위만 잡아주면 알아서 나머지들은 다 채워집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얘는 4개가 나와요. 두 번째로 갑니다. 그럼 나는 y에 얼마 집어넣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y 얼마? 1 집어넣으면 얘 들어가니까 x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풀면 되겠습니까? 그치? 2가 되니까 넘어가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지. 왜냐면 얘 1 집어넣으면 2니까 넘어가면 2.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몇 개냐? 이거 순서상 2개죠. 이렇게. 자, 그럼 얼마까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1까지예요? 2까지예요? 얘는 2까지 될 거예요. 왜? 여기 2 집어넣어봐. 그럼 x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면 되는데 0이잖아. 근데 되는 거 있잖아. 누구? 0. 그럼 몇 개야? 1개지. 이렇게 해서 누가 다 찾았지? 얘네 연결돼 있니?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 주니? 안 주지. 그럼 뭐 하면 돼? 끝. 몇 가지입니까? 7개. 이렇게 찾는 겁니다. 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유나 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합의 법칙 조금만 연습해보고 들어가자면 하나만 해봐도 될 것 같으니까 하나만 할게요. 여기 위에 대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스스로 복습해보시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 하나만 해볼래? 그래. 요거 하나만 해보자. 2-1번. 배 하나 해보세요. 3분 드릴게요. 준비 시작. 2-1번 해보세요. 2-1번. 다시 1번에 푸는 법만 알려드리고 넘어가자면 가볍게. 뭐부터 채우는데? 큰 거. 누구야? X, Y, Z 중에서 여기서는 누가 제일 커? X. 그럼 X부터 채우는데 얼마부터 넣으면 돼요? 0부터. 그럼 X가 0일 때 해서 Y랑 Z 찾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Y랑 Z 순서쌍은 노가다를 통해서 찾으면 개수 나오지. 그거 해가지고 다 찾는 거야. 되는 거 다 찾는 거고 1일 때, 2일 때 순서대로 다 찾으면 개수 나옵니다. 알겠죠? 노가다는 직접 해봐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야. 노가다 귀찮다고 안 했다가 평생 노가다 문제 나왔을 때 못 풀어. 알겠지? 그러니까 노가다는 지금 이렇게 시간 좀 있을 때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금 시간 좀 있을 때 하세요. 자, 3번 가볼까요? 내 생각에 3, 4번 하고 끝날 것 같은데. 자, 여기 보겠습니다. 3, 4번 같이 볼게요. 자, 노가다는 나중에 꼭 해보시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못 푼 사람들, 시간이 조금 모자랐던 사람들 노가다 꼭 나중에 해보세요. 알았지? 자, 3, 4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금요일까지 교재는 완벽하게 풀어오시고 프린트도 내가 오늘 번호 정해주는 데까지는 다 풀어오세요. 알았지? 두 번째 거. 오늘 드린 거. 알겠죠? 경우의 수 완벽하게 풀어오세요. 자, 보세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솔직히 얘기할까? 되게 멍청이의 방법이 있고 되게 쉽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너네가 가장 원하는 건 쉽게 푸는 방법이니까 당연히 쉽게 푸는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쉽게 푸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간혹 멍청이 방법이 조금 더 유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보여드릴 거예요. 알겠지? 3번에서. 근데 이거를 원래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걸 가르치면 안 돼요. 이거 자체가 원래 뭐를 배우고 배우게 돼 있냐면 이걸 배우고 원래 배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여러분들 2년 선배들, 지금 3학년 애들까지는 이거를 가르쳐도 됐어. 왜냐? 걔네들까지는 집합을 먼저 배우고 경우의 수를 맨 마지막에 배웠거든. 그러니까 걔네들까지는 집합을 먼저 배웠는데 니네는 현재 집합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니네 집합 2학기 때 배우니까. 그치? 그래서 지금부터 잘 봐. 잘 봐야 돼. 원래 이거 알려주면 안 돼. 근데 아말리에 다 쓰니까 알려는 드릴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서 여러분들께 전략 비스무리한 걸로 알려드리자면은 해시태그입니다. 개념은 아니고 해시태그입니다. 전략 비스무리한 걸로 알려드리면은 이럴 때 쓰시면 됩니다. 바로 이 친구의 그 유명한 이름은 여사건입니다. 그때 여기는 여사건에서의 그 여자가 남을 여자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남을 여자는 언제 쓰는 거니? 라고 얘기를 한다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알면 돼. 언제 쓰는 거야? 라고 기억을 해주시는데 그럼 얘네들 쓰는 방법은 이때 쓰시면 돼요. 바로 뭐랑 뭐를 비교하냐면 이거예요. 진짜 원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 그때 여기 있는 요 원하는 경우의 수. 사실 이거는 가지수로 보면은 편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가지수들을 비교해서 봤을 때 그 가지수를 먼저 파악해 보시고 이거의 정반대가 되는 반대의 경우의 수를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반대의 경우의 수를 비교해 보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가지수로 비교합니다. 그때 얘네들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면 되냐면 얘가 더 컸을 때 쓰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뒤지게 많고 우리가 안 찾아도 되는 애가 뒤지게 없을 때 쓰는 게 여사건이야. 이거 되게 많이 씁니다. 1학년 문제에서. 왜냐? 시간을 줄이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시간 줄이는 첫 번째 전략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예요. 그럼 이 경우랑 이 경우를 다 합친 게 전체거든요. 왜냐면은 둘은 현재 무조건 같을 수는 없으니까 겹치는 것도 없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든 겹치는 게 없는 무조건 더하면 전체가 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더해서 전체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가지수를 6건을 통해서 구하면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로 구한 거에서 반대의 경우의 수를 구한 거를 빼면 그래서 반대의 경우의 수를 구한 거를 아예 제외를 시켜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가지수를 구할 수 있어요. 라는 게 전략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반대에 해당하는 경우를 옮긴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 전체에서 얘를 빼면 저게 된다. 이걸 그냥 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를 푸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아이디어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되는데 잘 봐. 그럼 여기까지 딱 잡았을 때 그럼 이 문제가 왜 6건 해가지고 풀면 되는지를 보여드리자면 그럼 이걸 비교해 보는 거야. 나 주사위 몇 개 던질 거야 지금 상황이? 3개 던질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이제 A 주사위가 있을 거고 B 주사위가 있을 거고 C 주사위가 있을 건데 얘네 곱해서 다 뭐 만들어 달래요? 짝수지. 그럼 얘네 곱해서 짝수가 되고 싶어요. 그럼 니네가 숫자들을 곱해서 짝수 만들려면 짝수가 몇 개만 있으면 된다는 건 알 수 있지? 2개? 3개? 1개? 2개? 3개? 다 되죠. 왜? 짝수는 뭐의 배수 찾으라는 거니까? 2의 배수지. 그러니까 뭐야? 2 하나만 있어도 다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짝수를 구하려면 오히려 뭐를 찾아줘야 되냐면 이거야. 짝수가 1개 이상 들어갔다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짝수 1개, 짝수 2개, 그 다음에 짝수 몇 개도 있냐면 짝수 3개까지 다 찾아주시는데요. 문제는 1개짜리에서는 얘 다 다른 걸로 취급되거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 다른 걸로 취급되기 때문에 짝수가 여기 있어도 다른 거고 여기 있어도 싹 다 다른 거예요. 같은 한 개라도 어디서 짝수가 나왔는지도 다 판단하셔야 돼요. 뭐야? 뒤지게 많아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생각해야 될 것도 뒤지게 많고 그냥 열받습니다. 맞지? 열받지. 그래서 얘네 더하고 얘네 더하고 얘네 더하기를 하기가 싫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걸 하기가 싫어. 그래서 나는 반대로 본 거야. 안 적어도 되는데. 안 적어도 되는데. 보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 안 적어도 돼. 여기 적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적으면 안 돼. 야 이거 적으면은 이거 니네께 안 돼. 알겠지? 일단은 좀 이해하고 넘어가. 알겠지? 내가 왜 저거를 쓰고 싶어 하는지를 내가 딱 잡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방법을 알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알겠지? 경우에서는 무조건 니네가 만났을 때 저게 뭔 말이야가 나와. 그게 무조건 나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본질적으로 접근해서 보는 게 필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뭔 말이야를 본질적으로 보는 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일부러 본질 파악하라고 알려드리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아우 싫어. 그래서 반대를 봤어. 그럼 반대는 곱해서 짝수가 되는 거 찾으면 돼? 홀수가 되는 거 찾으면 돼? 홀수지. 그럼 생각해봐라. 그럼 홀수라는 건 2의 배수가 되란 얘기야? 되지 말란 얘기야? 그치. 2의 배수 아니면 된다잖아. 다시. 그럼 2의 배수가 셋 다 끼면 돼? 아니면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지. 다시. 그럼 셋 다 뭐밖에 없는 경우밖에 얘기하지 못하니까. 그치. 홀수는 애초에 홀수 곱하는 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만 홀수입니다. 짝수 하나라도 끼면 다 2의 배수 돼버리니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니네가 골라. 얘 쓸래? 쟤 쓸래? 얘가 훨씬 간단하잖아. 그럼 난 얘 쓸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전체 경우의 수는 얘가 나올 수 있는 모든 눈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럼 A도 B도 C도 다 주사위를 던지는 건데 주사위는 눈이 몇 개씩 가지고 있어요? 다? 그래, 그 정도는 알지? 그쵸? 내가 진짜 어떤 애 너넨 아니고요. 니네 선배들 중에 한 명인데 주사위를 던지면 8개가 나오는데 그래서 뭔 개소리냐 했더니 그 옛날에 뭐 신라시대인가? 거기에는 뭐 그런 주사위로 던지셨다는 거야. 야, 그래서 개소리 집어치우고 상식적으로 행동하라 그랬어요. 그딴 거 얘기하지 마라. 뭐 니네 지금 한국사 배웠다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데 하지 마. 상식적으로 접근해. 알았어? 신라시대인가 뭐 술 먹이기 위해서 뭐 주사위를 12면체인가 뭐 8면체인가 뭐 그거 던져가지고 뭐 한 게 있대요. 나도 아무리 역사를 좋아하지만 걔는 역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래서 뭐를 빼주냐면 반대 경우의 수 빼면 되는데 반대는 홀수가 나오는 걸 빼주면 되겠다. 그치? 그럼 전체는 그냥 진짜 내가 나올 수 있는 모든 눈의 개수들을 다 찾는 거니까 그래서 얘 6개거든. 그러니까 666 잡아요. 자, 서로가 서로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얘는 줘요 안 줘요? 얘는 주지. 왜? 앞에 있는 숫자들을 다 곱할 거니까. 다 영향 주지. 다 같이 던져야 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곱한다요 더한다요? 다 같이 던진다? 그래서 얘네들을 곱한 거. 즉 216에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홀수 나오는 걸 빼야 되겠죠? 그럼 홀수 나오는 거는 A도 B도 C도 싹 다 홀수지. 다 몇 가지밖에 안 나오죠? 몇 가지밖에 안 나오죠? 홀수가 나오려면? 3개밖에 안 되지. 왜? 135, 135, 135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3개 다 같이 곱할 거니까 다 같이 던질 거니까 곱하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 216에서 27 빼주면 돼. 이게 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정답 몇 개야?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정답 몇 개? 1, 8, 9.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찾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럴 때 쓰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시간 확실히 훨씬 많이 단축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니까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이 있을 건데 다음 시간에는 여기 4번부터 해서 쭉 들어가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수녀의 조합의 기초적인 내용들까지는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알겠지? 수녀를 보고 조합이 뭔지까지는 살펴볼 거예요. 고생 많으셨고 금요일까지 복습 철저하게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